또 한번 인간 같지도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사건인데요. 진짜 양심이 결여된 놈입니다. 15만 8천 위엔을 받고 자기 친아들을 팔아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21년 4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 많네요. 자, 어린이는 그러니까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근데 더 나쁜, 이걸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 개만도 못한 거죠. 그것도 모자라갖고 지 자식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뭐 학대하는 자식들은 더 나쁜 새끼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자기 자식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4월 25일 밤에 절강성 우흥 경찰서에 한 할머니가 울면서 아들과 같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있는 어린 아이와 포옹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반가워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안기고, 할머니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에 막 이렇게 안아서 울면서 내 손자 왔냐, 내 손자가 이제 왔구나,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지켜보는 경찰관들도 눈시울이 붉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친아들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이죠. 이 아이는 2살 반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2살 6개월. 중국에서는 그 날짜까지 그러니까 2살 몇 개월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살 반이라는 건 이제 2살 6개월 된 거예요. 아무튼 그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숙부라고 해야 하나 삼촌이라고 해야 하나 한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남동생을 얘기하는데, 이 분이 자기 형이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월 17일 절강성 오홍택이라는 지역의 사원이라는 사람이
파출소로 와서 자기의 2살 6개월짜리 조카가 자기 형과 같이 집으로 갔는데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좀 찾아달라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사원인 말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곧바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싸움이 잦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나빠짐에 성격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이혼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딸은 어머니한테 가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양육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둘이. 그래서 이제 형이 강소송 상숙이라는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아들 키우기가 자기가 힘들다.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못 키우겠다. 그러니까 노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모한테 맡겨놓고는 오지도 않네? 애 보고 싶지도 않나 봐요. 오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4월 10일에 사울인 형이 돌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어 하니 엄마한테 좀 데려다 줘야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갔대요. 노모가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보냈으니까 그냥 뭐 마음을 놓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노모도 좀 애가 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 사우린한테 얘기를 했겠죠. 내가 걔 보고 싶어 하니까 네 형한테 전화를 해서 데리고 와라. 아니면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우린이 알겠다고 이제 자기 형한테 연락을 하니까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 아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형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 옆에 있냐? 있으면 엄마랑 통화하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애 엄마가 놀래더래요. 무슨 소리야? 나 만난 적도 없는데. 이혼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애와 헤어진 후부터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통화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난 모른다. 와, 이게 뭔 일이지? 이제 이 동생도 그렇고 노모도 그렇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모가 이제 계속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전화도 안 받네?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훈이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형이 전화도 안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냐. 네가 좀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사훈이 또 이제 지 형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수신 차잔 아예 거부해버린 거예요. 전화를 하면 이렇게 수신 거부한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그래서 완전히 이 사오딘이 부득이하게 그 여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의 그 현 여친, 그 여친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와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그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아니면 형이 뭔 짓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엄마도 불안해한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형 보고 전화하라고 그래라. 안 그러면 형이라도 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이 실종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형이 곧바로 그 고향집을 왔대요. 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또 어머니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집에다가 애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찾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들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만 8천 위엔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부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노모하고 동생한테 준 거예요. 입막음을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 아이를 인자 이거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갔대요. 그래서 이 동생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달려가서 신고를 해버렸네요. 처음에는 노모가 네 형 전과자도 만들 순 없다. 너희는 형제다. 이럴 순 없다. 이러면서 막 말렸대요. 근데 이 사오리는 난 형이라도 이거 방관할 수 없다. 벌을 받아야 한다. 이래갖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요. 자, 파출소에 이제 신고가 되고 그 오은구 공안 분국 그 형사침과 연계를 해서 수사를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좀 주저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니 이 사건 전에도 이 인간이 2명의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와, 이런,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애 엄마죠. 애 엄마와 같이 살 때 원래는 아이가 4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남 3녀죠. 그리고 이 사내 아이가 아마 막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전에 2명의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2명의 딸이 집안이 어려워서 그 아이들을 딴 집으로 보내면서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부인, 그러니까 애 엄마도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죠, 둘이. 근데 그때는 이 사건이, 그 사건이 안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게 그 사건까지 있었던 겁니다. 와, 인간이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전처는 나중에 그 이혼할 때 딸을 데리고 가서 키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집도 어려웠대요. 이 엄마도. 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두 딸을 판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서 이 딸마저도 딴 집에 보낼 수 없다.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그 힘이 다할 때까지 돈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인간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을 판 이유도 뭐냐? 현 여친과 놀고 싶어서. 사실 그 현 여친과도 그 돈 때문에 많이 싸웠대요. 생활고에 이제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막 싸웠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아들도 장애물이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노모한테 맡긴 거예요. 이 여친이랑 살기 위해서. 여친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아들한테 정도 없고 그랬으니까 팔아먹었겠죠. 근데 둘이 같이 살면서도 돈 때문에 싸움이 또 엄청 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거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안 되겠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생각해봐도 자기한테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자기가 사는 집에 그 임대한 주인집에 딸과 사위가 자식이 없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자식은 못 얻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 딸이 난입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태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 아들을 데리러 고향집에 가서 데리고 와서는 그 집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15,000, 죄송합니다. 15만 8천 위엔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지들이 사는 거에 쓴 게 아니라, 그것도 열받지만 더 열받는 게 뭐가 있냐. 중국 전국 여행을 하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이, 이 시래기 같은 것들이. 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지 친구들한테
돈 자랑을 했대요. 자기 15만 8천 위에는 벌었다. 아들을 팔았다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자기 여자친구랑 중국 전 지역을 여행을 할 거라고 이러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더 웃긴 게 지 SNS에다가 그 돈 뭉치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대요. 그러면서 또 자랑을 했답니다. 나 이렇게 돈이 있다. 나 이 돈으로 여행 갈 거다. 내 남자친구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네들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도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지 아들 팔아버리고 그렇게 즐거울까요? 아주 양심이 그냥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저 자식이 없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키우겠다고 돈을 준 그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합의서로 이제 도장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아이가 보고 싶다 해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아이를 다시 데려간다는 얘기도 못한다. 그걸 어길 시 너는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타 지역으로 떠나라. 이런 그 합의서를 받았대요. 근데 뭐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서 받아도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내 자식 벌었는데 뭐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쿨하게 돈 받고 튄 거죠. 그래서 4월 25일 날 오후에 8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그 실종된 지 8일이 지난 후에 오은 경찰서는 상숙시 형사과하고 이제 합동으로 유괴를 당한 아이를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아이여도 이건 유괴라고 중국 법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 집에서 이유식을 먹고 있었대요. 경찰관들이 그거 보면서도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미안해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이제 놀래지 않게 달래고 설득을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 노모와 아이의 그 숙부한테 전화해서 이 아이가 와 있으니 와서 찾아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해서 이제 삼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버지 CH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성이 씨예요. 아버지 씨와 어머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소를 당했대요. 이 사건의 용의자인 아버지 혼자지만 그래도 과거에 두 딸을 팔아버린 이래도 합세한 어머니에게도 당연히 벌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 키우는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또 뉘우침도 있으니 구속은 면하고 그냥 조사를 받고 집에서 아이를 잘 키워라라고 그냥 벌금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그 어머니한테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니죠. 아이를 팔았으니까 죄의 질이 흉악하다고 해서 엄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돈을 주고 아이를 데리고 온 황 씨는 그러니까 사실 딸과 사위한테 이 아이를 주었지만 돈을 준 사람은 그 임대했던 주인이 황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죄를 묻은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돈을 주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웠다고 해도 유괴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괴로 그 인정을 해서 이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행복하게 노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